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24년 만에 강원 지역에는 호우도 대설 예비특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눈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비나 눈이 오면 관절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통증은 더욱 심해지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근육 수축으로 인해 더욱 아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역시 실내에서도 틈틈이 잘 움직여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무릎 관절염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혹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불편하면 남들이 다 가는 여행도 못 가고 운동도 못 하시고 참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무릎만 전문했던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릎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무릎은 정말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건강입니다. 참 몸의 많은 관절 중에 많은 분들 불편하는 호소하는 부위가 또 무릎일 텐데요. 혹시 지금 바로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무릎 질환 증상부터 원장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흔하게 만나게 되는 병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관절이 닳고 뼈가 틀어지면서 관절이 내려앉게 되는데요. 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아프고 물이 차고 다리는 굳어서 펴고 오므리기도 잘 안 되게 되고 O다리나 X다리 같은 그런 변형도 생기게 되는 그런 병이죠. 네. 근데 최근에는 나이가 젊어서도요, 이렇게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고 이렇게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관절 연골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은 이런 관절염이 일찍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그냥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왼쪽처럼 무릎이 다 망가져 버리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무릎 관절염이 시작됐는데 잘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쉬면 괜찮은데 싶은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원장님,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겠죠.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릎 관절이 괜찮을 때는요, 등산을 가거나 달리기를 해도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잘 쓸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슬슬 관절이 닳거나 다쳐서 벗겨지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관절에 물이 차면서 이제 아파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계속 방치해서 더 진행되면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관절이 없어져서 뼈가 드러나게 되고 그런 다리가 오다리로 이렇게 휘어서 변형이 되는 그런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쉽게 물이 차고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참 힘들어집니다. 집안일도 잘 못할 정도가 되게 되니까 당연히 야외 활동 잘 못하고 이런 활동이 줄다 보면은 몸의 다른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관절만의 문제였는데 계속 방치하게 되면 온몸의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는 게 이런 무릎 관절염입니다. 네. 나이가 있으면요, 또 당연히 오래 썼으니까 문제가 좀 생기겠죠. 나 평소엔 괜찮은데 이렇게 비나 눈이 올 때 통증이 생기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 방송 좀 잘 보시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계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바로 큰 수술 같은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관절 연골 상태에 따라서 관절 연골이 계속 괜찮다 그러면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재활치료나 약물이나 일반 주사치료 같은 그런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거나 계속 아프고 이미 관절 연골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결국 수술적 치료로 관절경이라든지 인공관절 같은 걸 받게 되는데요. 네네. 비록 최근에는 이 중간 단계로서 저희가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든지 자가 연골세포 치료, 그리고 증식주사라든지 자가 골수주사 같은 비수술적 치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왕이면 수술로 가기 전에 비수술 치료법으로 잘 낫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자, 그 가운데 가장 간단하게 좀 보이는 주사 치료. 원장님, 주사 치료 종류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약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그 구별을 하는데요. 예전에 뼈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스테로이드를 넣어주는 스테로이드 주사고요. 네. 연골 주사라고 많이 하는 건 히알루론산 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식 주사 일부로 DNA 주사라고 불리는 PN 또는 PRN 주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재생과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 증식 주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조직 증식과 재생을 촉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다는 이 증식 주사. 자, 증식 주사 치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증식 주사는 흔히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요. 저희가 고농도 포도당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손상된 부위에 이렇게 약을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주사로 인한 작용으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조직은 제거가 되고 그리고 그런 면역 반응에 따른 여러 성장인자라든지 사이토카인들이 분비가 되면은 새로운 조직으로 재생이 되게 되고요. 네. 이런 재생된 조직들이 다시 재형성 과정을 통해서 강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통증이 좋아지고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 주요 특징들 좀 짚어주시지요. 예. 먼저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어느 부위에 주사를 놔야 될지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MRI 검사라든지 관절경 검사 같은 정밀 검사로 부위를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다만 이거는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피부 절개가 필요 없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절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조직의 재생 및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가능합니다. 증식주사 치료 사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이 증식주사 치료를 받고 좀 잘 예후가 좋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63세 아버님이신데요. 네. 아직 나이는 이제 한참이시죠, 요즘으로는. 예. 등산을 평소 취미로 많이 하셨고요. 예, 활동이 아주 왕성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등산을 좀 무리하게 하고 나서 갑자기 없던 통증이 생기고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예, 병원을 찾아다니셨던 분인데요. 그 병원에서 이제 시행한 검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MRI 검사에서 보시면은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는 반월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네. 그 반월 연골판이 파열되어 있는 게 관찰됩니다. 예, 보통 이렇게 반월 연골판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네네. 이 아버님 이제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치료를 좀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식 치료 주사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증식 치료 주사를 저희 시행하기로 했고요. 총 5회 주사를 맞으셨고 네. 5회 주사 이후에는 예, 다시 등산도 할 수 있었고 붓거나 아픈 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네네. 나중에 시술 후에 MRI 검사로 확인을 해봤더니 예, 저렇게 파열됐던 부위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잘 치유가 되고 재생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깨끗해졌습니다. 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던 분인데 네. 예, 이렇게 조직이 재생이 잘 되고 하면은 기능도 좋아지고 통증도 좋아지는 예, 그런 좋은 경험을 얻었던 경우입니다. 네, 우리 63세 아버님의 사례 잘 봤고요. 다음은 이어서 어머님의 사례도 좀 짚어주시죠. 예, 74세 어머니, 예, 나이가 어느 정도 좀 꽤 있으시죠. 예, 이분도 뭐 평소에 괜찮으셨는데요. 이제 슬슬 다닐 때, 걷고 계단 다니는 일상생활 하시는데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예, 물이 자주 차고, 예, 그런 증상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네. 이제 MRI 검사를 먼저 해봤더니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괜찮으신데요. 일부분에 관절 연골이 좀 파여 있고 그 위로 뼈가 부어 있는 예, 일부분에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또 이제 증식 치료 주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치료 효과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병변이 일부이기 때문에 그 수술보다는 주사 치료 한번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증식 치료 주사 총 4회 시행하셨고 시행한 후에는 시큰거리는 거 많이 좋아지셨고요. 물 차던 거 없어지고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나중에 시술 후에 MRI 검사를 확인해 봤더니 예, 저렇게 파여있던 부위가 관절 연골이 어느 덮여서 재생이 되고 뼈에 부종이 많이 내려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네. 예, 수술을 할 수도 있었지만 수술을 않고 주사 치료만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재생이 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예전에 걸음걸이를 해보겠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단순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증식주사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방송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전화가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